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다시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아시다시피 3박 4일 번개같이 솔트레이크 시티를 다녀와서 이제 연속으로 몇 차례 연이어서 그동안에 했던 그 탐사 결과를 정리를 해두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쓸모가 있겠다 해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 관련 컵밥 관련해서 지난번에 작년 딱 13개월 전이라고 보죠. 13개월 전 작년 5월에 방송이 되었던 KBS의 프로그램을 다시 리와인딩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발췌를 해서 그 긴 한 50분가량 되는 비디오를 중요 부분들을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 답사를 했던 것들을 연이어서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컵밥의 실체를 시작점으로 하여서 어떤 방향이 좋을까, 그리고 현실은 또 어떠한가 등을 잠시나마 다녀왔던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정확한 판단은 아니겠지만 나름 근거와 고민을 가지고 한번 여러 편의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끝부분에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 많은 사람들이 홀릭했던 컵밥에 대한 현실과 이상 또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자 합니다. 현재 여기는 어디냐면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CBS 방송국 채널 2번 오른쪽 중간 부분에 보이시죠? 그 눈알 모양이 있고 2번 채널 2번의 CBS 방송국 로컬 스튜디오 바로 앞에 여러 대의 그 푸드 트럭들이 있습니다. 현재 솔트레이크 시티에는 약 800여 대의 크고 작은 푸드 트럭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푸드 트럭의 그야말로 메카이다시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줄들은 실제적으로는 연출된 거예요. 꾸며진 거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날 방송을 위해서 페이스북에 무료로 음식을 주겠다 하고 연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 한 장면이라도 좋게 서 있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허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동차 안에 그 푸드트럭 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렇게 음식을 해와가지고 쟁반에서 밑에서 따뜻한 물이 있고 습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온 음식들을 퍼서 주는 광경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바로는 콤보예요. 밑에는, 이 컵 밑에는 밥과 양배추가 들어있고 그 위에 저렇게 절반 정도의 상당히 많은 양의 저게 뭐죠? 저 국수? 저 한국식으로 뭐지? 하여튼 저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소고기, 불고기를 2개를 주었기 때문에 고기 2개를 이렇게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에서 2개를 고르는 걸 콤보라 그래요. 컨비네이션의 약자죠. 콤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당면을 저렇게 많이 줘요. 당면에는 실제 요즘에 주는 당면에는 저렇게 홍당무는 없습니다. 이날 방송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소스도 있는데 소스 저렇게 많잖아요. 저렇게 많지 않고 저것도 방송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 노란 소스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인데 나중에 이제 후속 비디오에서 계속 좀 거론을 해보도록 하고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은 얘네들 메뉴를 조금 이제 핫밥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핫밥이라는 건 없어졌고 요즘에 비밥, 비는 이제 비프, 고기 이제 소고기를 얘기한 거고요. 누들밥은 뭐냐면 당면 위주의 밥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보시게 되면은 검은 바탕에 코코밥이다라고 되는데 이제 꼬끼오에서 닭고기 위주고, 아마 죄송합니다. 핫밥이 그거네 진짜.
돼지고기인데 왜 핫밥이냐? 맵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기를 케찹으로 했는지 어쩐지 고기의 색깔은, 양념의 색깔은 굉장히 빨갰어요. 빨갰는데 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핫밥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콤보는 2개, 고기 2개, 비밥은 소고기, 코코밥은 닭고기, 핫밥은 돼지고기, 뭐 이렇게 됩니다. 먹고 가시고, 나머지 이제 밑에 있는 뭐 사이드 메뉴, 만두, 두치밥, 뭐 저기 누들밥 이런 것들은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두치밥은 김치와 두부 볶음밥이에요. 오케이, 이제 이렇게 장사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플라스틱 스탠드에다가 갖다가 종이를 갖다 붙이고요. 이 친구가 유학을 와서 불법으로 자동차 한번 먹고 살자고 해본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E2로 바꿨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오케이, 뭐 이 친구도 가담한 친구고, 이제 오늘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나왔던 모습이고, 이 친구 설거지하고 있는 이 친구도 또 3명의 동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키친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고기 굽는 오븐하고 뭐 설거지통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키친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죠. 그리고 제일 비싼 가격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8불50 콤보, 즉 고기 2개를 집어있는 메뉴입니다. 보시다시피 밥을 한 숟갈을 뜨고, 그리고 샐러드를 저렇게 만들, 저렇게 많이 안 줘요. 실제는 저거에 한 3분의 1 정도 또 안 되게 조금 뿌립니다. 조금 뿌리고 그 위에 이제 잡채를 넣고, 또 그 위에 저렇게 3가지 소고기, 돼지고기, 이 닭고기를 하는데, 보다시피 저 돼지고기는 맵지 않아요. 색깔만 시뻘겋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케첩통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막 케첩을 가지고 이렇게 그 흉내를 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소고기에도 보게 되면은 양배추 쪼가리라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 사 먹었던 데에는 저렇게 양배추 쪼가리는 없습니다. 그냥 고기 해서 다소 뭐라 그럴까요? 방송용하고 현실용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라요. 자, 이게 또 나오는, 뭐라고 제가 멘트를 써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집의 메뉴라고 할 것은 사실 크게 없어요. 밥, 양상치, 그리고 고기를 뭘로 할 거냐. 그냥 4가지죠. 2가지 섞은 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여기다가 항상 누들, 저기 당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른 거라고는 이제 소스가 들어갑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그, 갈색 부분이 좀 약한 소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노란 소스는 기본 소스라고 그래요, 걔네들이. 기본 소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불고기 소스라고, 약간 간장 같은 거, 참기름 색깔, 간장 색깔 좀 짙은, 갈색을 뿌려였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 배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여튼 3가지를 뿌려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서 있죠.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30초가 속도전이다.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10명을 하는데 한 6분 정도 걸렸어요. 10명, 12명, 30초? 좀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총 7명이서 이 좁은 푸드트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상은 원래 푸드트럭 한 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날 방송에는 자세히 보니까 1번은 튀김 담당, 2번은 밥푸기, 3번은 상추와 당면, 4번은 고기 담기, 5번은 그릇 깨끗이 뭐 닦고 어쩌고저쩌고, 6번은 배식하고 돈 받고, 7번은 드링크 나눠주고, 뭐 이제 이런 역할로 해가지고 이날은 무료 배식 서비스 방송 촬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고 있었지, 이것은 실상은 아닙니다. 이건 아마 그 비밥이었던 것 같아요. 비프. 속이만 보이죠. 메뉴가 그렇고. 요거는 빨간 거 뭐죠? 빨간 거니까 핫밥인 것 같아요. 돼지고기. 시뻘겋게 보이죠. 돼지고기 밥에 돼지고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컵밥이 하루에 450개에서 500개 나가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한 추억당 제가 뭐 나중에 또 결론을 현장을 봐겠습니다만은 150개 정도가 정상적인 것 같고요. 얘네들이 당시에 푸드트럭을 3대를 했으니까 하루에 450개에서 500개가 맞을 거지, 한 개 트럭당 450에서 500개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30초 전략이라면은 점심시간이 11시 반부터 널러 잡아서 1시 반, 2시간을 잡읍시다. 그러면 120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120분 2개를 곱하면 240그릇밖에 못 팔아요. 30초 전략을 해도. 그러니까 컵밥을 450개에서 500개를 점심시간에 판다는 것은 한 대당,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제가 현장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한 추억당 한 스팟에 출동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한 150개 내외를 파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 연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여기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들이 이제 메뉴 소스가 이렇게 많아요. 오른쪽 그 KBS 로고 밑에 보게 되면은 그 약간 그 오렌지 그 닷이 붙어 있는 그 약간 검은색이, 저게 그 뭐죠? 불고기 소스 갖고, 나머지들은 고추라고 하는 고추 밑에도 검은색이 있네요. 나머지 통들은 전부 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해서 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4가지 맛이라고 5가지가 쓴신짠단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학자들은 한 가지 맛이 더 있다, 기름 맛이 더 있다라고 해가지고 5가지 맛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매운맛은 사실 맛이 아니에요. 맛이 아니고 혓바닥에 통증을 가하는 거죠. 통증을. 그러니까 이게 맛은 아닙니다. 매운 것은. 그리고 이제 이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고추는 막 커피나 다른 것보다도 좀 좋다고 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6가지 맛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쓴신짠, 단, 기름 맛의 매운맛까지 그냥 6개를 넣죠. 얘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운맛 강도를 고객들이 결정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실례가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옛날 얘기를 하면은, 제가 1987년도, 6년도쯤 됐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서 공부를 할 때 학생 와이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비를 벌기 위해서 몽골리안 비프라고 하는 데에 점심 때 가서 웨이트리스를 하고 한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 여자 옆에 애들 거기 가나? 그래서 이제 그 집 음식까지 맛이 좋다고 그래서 언제 한번 그 앞길을 이제 지나갈 그게 있었어요. 점심 때였었어요. 제 눈으로 이제 그 큰 그 고속도로 옆에서 보이는 몽골리안 비프 가게였는데, 조금 거짓말을 좀 보지만 아까 그 첫 슬라이드에 봤듯이 사람 줄이 한 100명 내외?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길게 줄을 서 있을 정도로 그 집에 매일 그렇게 점심 때마다 몽골리안 비프를 먹기 위해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화요일 날 그 한가할 때 찾아가서 저녁에 먹어봤는데 이래요. 어떻게 냐면 뭐 양고기도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스프라우트, 그 뭐죠? 콩나물, 숙주, 뭐 시금치, 담아내기, 뭐 캐럿,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조그만 볼에다가 하나는 채소를 가득 넣고, 그래서 뭐 산더미 같이 자기 마음대로 또 올릴 때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 그 볼에다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을 또 산더미 같이 올려요. 그 당시에도 그 대패 같이 얇게 썰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말아놨던 그런 고기들을 냉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위에 쌓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꾹꾹 눌러 담고 그랬죠.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 가면은 그 예전에 저 미군들이 사용하던 그 휘발유 그 드럼통이라고 해요. 일본식 말로 도라무 깡통. 그거를 절반을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밑에서 화덕을 이제 만들어서 그 위에 도라무 깡통 위에다가 위에서 고기를 구워요. 고기하고 생선은 기름을 부어서
젓가락 대나무 긴 걸 가지고 축축축축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1번 소스에서 10번 소스를 불러서 그렇게 그 키친에다 딱 주문을 하면은 이제 유리로 딱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쿡이 각 사람의 주문을 받은 거를 갖다 와서 섞은 다음에 그 매운 거를 참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몽골리안 그 비프 소스하고 매운맛을 집어넣고서 현장에서 막 굽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제 유리창 너머로 보기도 하고 그거를 그릇에 싹 담아가지고 따끈따끈한 걸 탁 주죠. 그게 그렇게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국 사람들이 이 매운 거에 대해서 미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다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가 일본 스시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날 생선을 안 먹어요. 본래 역사나 전통이. 그렇지만 이쪽에 태평양 쪽이나 이렇게 동양인들이 많은 쪽에는 스시를 많이 하죠. 스시를 많이 하고 시애틀이나 이런 데 가봐도 천지애가 데리야끼. 데리야끼 뭐 간단해요. 거기다 가서 먹어보면 이렇게 볼에다가 퍼집어 넣고 그리고 그 치킨 가슴살 있죠. 그래서 석쇠에 구워가지고 군 거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그 닭가슴살 하나 올려놓고 데리야끼 소스 찍어 그거예요. 저는 그거 먹고 토할 뻔했어요. 왜 그러냐? 너무 뻑뻑해가지고 소스도 이렇게 뭐 밑에 가서 밥 중간중간 하면 밥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이 컵밥도 뭐 종이컵에 들어있다 뿐이지 종이컵에 들어있다 플라스틱 볼에 들어있는 거나 종이컵에 들어있는 거나 형식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위에다 밑에다 밥 깔고 위에다 뭘 올려서 비벼 먹기.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이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말은 매운 것을 등급제로 했다 하는 그 석세스 스토리도 예전에 많이 본 바 있고 그래서 이 전략을 잘 취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한국말을 하면 이걸 준다라는 것도 이때 이벤트였어요. 제가 가서 가게나 방문을 두 군데 방문을 해서 한국말을 안 해도 사이드로 하나 주더라고요. 뭐를 주느냐? 만두 하나씩 줬어요. 자, 그리고 한국말을 하면 무조건 하나 더 준다. 요거는 좀 의심스러워요. 요거는 왜냐하면 제가 거기 푸드 라운드어바웃에 가서 봤는데 그냥 그거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하기 위한 어떤 뭐 얘기인 것 같아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저렇게 이제 만두 3개를 소스를 발라갖고 팔아요. 근데 현장에서 그냥 만두 3개만 팝니다. 소스는 안 발라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춘다고 그러는데 춤출 시간이 없어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연출된 거예요. 이것도 연출된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 나온 이 여자분들도 다 연출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고객을 즐겁게 해라. 제가 이 두 가지를 그 현장 답사를 하고서 느낀 점을 말하면 뭐냐면은 한 그 푸드 트럭에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다 강남 스타일 음악을 계속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줄 서서 이렇게 음식을 신청을 할 때 그 안에다가 강남 스타일을 틀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어떤 그 매니아라든지 어떤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인다든지 또는 한국 음식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는 효과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하고 저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나와서 춤추고는 그럴 잽이 없어요. 시간이. 저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고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한다 하는 거 요거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국말을 하면 준다. 뭐라도 그런 것들이 이 한국식 음식이다 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났으니까 이 얘기인데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컵에다 썼냐면 코리안 바베큐. 근데 이 바베큐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불고기죠. 불고기도 이제 본래는 불고기는 불에다 구운 게 불고기죠. 사실은 석쇠에다가 사실 불고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바베큐예요. 바베큐하고 그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두 가지 말이 있죠. 그릴하고 바베큐는 거의 유사한 말인데 그릴은 좀 오래 굽는 거고 바베큐는 좀 빨리 굽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릴 같은 경우는 전기나 가스불 같은 건데 이제 바베큐라고 하는 건 특별히 차콜, 이렇게 석탄에 굽는 거를 대부분
이제 바베큐라고 하는 거로 써요. 사실은 이거는 뭐 불고기 값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 불고기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불고기라고 하나요? 고기 썰어가지고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불고기 탕이 차라리 낫겠죠. 불고기 탕이 바베큐는 아니죠. 사실 이제 얘네들이 약간 혼용을 해서 코리안 바베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LA 갈비처럼 이렇게 갈비가 있고 석쇠에다 불을 구워야 사실 그것이 이제 바베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우리나라 치킨집에서는 바베큐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바베큐냐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냐,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나, 뭐 베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말을 붙여갖고 또 헛소리를 하는데 미국에서 그 바베큐라는 건 약간의 이제 혼용이 좀 있다는 거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옆집에도 보시게 되면 저렇게 푸드 추락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정상이에요. 저 정도. 저 정도면 상당히 많은 인기 있는 어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럭 외관을 보여드린 건데 이제 트럭 외관은 이제 일단 나중에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처음에 이 차를 몰고 나가면 컵밥을 팔 수 있을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도 사전에 뭐 음식을 해봤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푸드트럭을 투자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팔릴 건가는 의구심이나 걱정은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뛰어넘어야 돼. 자신만의 확신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푸드트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저렇게 뒤에 트레일러 방식으로 딱 네모 형태의 이 박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트럭이 끌고 다니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일체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박스가 있고 앞부분에 엔진이 달려있는, 우리는 이제 되게 UPS 배달 차량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저런 차량이 한 대에다가 그 다음에 일체형이 두 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파악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는 저렇게 산소통을, 가스통을 달고 다니고, 트럭 뒤 그 화물칸에다가는 발전기를 달고 다니고요. 발전기가 보이죠? 발전기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에서 즉시 이제 끌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는 선풍기도 틀고, 그 라이트도 틀고, 뭐 다른 데도 안에서도 쓰고 그러겠죠. 하여튼 그래서 전기와 가스는 저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잘못된 정보예요. 제작업체가 8968에 무슨 트럭닷컴은 그건 제가 나중에 실사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케이터링 서비스를 한다. 즉 음식 배달하, 음식을 파티를 하니까 좀 이러이러한 걸 갖다 달라 해서 하는 건데, 저것도 말짱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컵밥을 가져다가 뭐 회사나 무슨 생일 파티나 결혼식에 쓸만한 음식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푸드트럭을 보니까 다 그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그냥 하나 그냥 써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비디오에 나왔던 걔네들 식당이에요. 저희 식당은 어디냐면요, 저기 그 하얀 뭐죠, 그 마크가 없는 부분 있죠. 거기가 걔네들 아지트예요. 거기서 메인 치킨인데 다음 후속 비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실사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얘네들이 그 건물 내부 안쪽인데 안쪽에 내부의 시설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밥솥이 둘, 넷, 여덟, 뭐 한 12개, 16개 정도 밥통을 갖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푸드트럭에 이렇게 담아야 돼요. 저 밥통 하나가 35인분이에요. 35인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밥통 한 3개 내지 4개를 들고 나가니까 트럭 세대에 제 생각으로는 한 100인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제 생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팔아야 한 150인분 내외 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쟤네들이 지금 밥통을 저렇게 준비했어요. 한 줄에 트럭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밥솥 하나에 35인분짜리입니다. 참, 그리고 거기 이제 아이스박스도 있고 저 뒤에가 쌀창고예요. 그 쌀창고를 지나가면은 뒤에가 이 건물의 뒤로 나가는 문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쓰레기통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비디오를 연결해서 해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밥솥이 있는 쪽이 뭐냐면은 그 창고가 둘 있어요. 그게 이제 메인 창고고 저 뒤쪽에가 쌀 창고고 쌀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여기가 부엌 시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엌 시설이고 다음 슬라이드 또 보죠. 여기가 실제 주방이에요. 주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카메라맨이 있는 쪽에서 좌측에가 화덕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조리를 하고요.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우측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좌측에서는 지금 고기를 화덕에서 고기탕을 제가 탕이라고 그럴거든요. 물이 많으니까 고기탕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쪽 둘이서 빨간 모자 쓴 친구는 거기서 소스를 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뚱뚱한 이 친구는 잡채를 말고 있는 중입니다. 잡채를 말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오른쪽의 이제 모습입니다. 주방의 크기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캐비지, 양상추를 다듬고 있고 저쪽에 싱크대에서는 상추를 씻고 뭐 이런 요게 이제 전부 이 컵밥에 음식을 만드는 전체 공간의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이 부엌 시설을 보시게 되면은 화덕, 싱크대, 그 다음에 냉장고, 그리고 작업대. 뭐 대부분 주방이 이게 뭐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굴러다니는 쓰레기통 몇 개가 대부분 주방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오늘 촬영을 위해서 한국에 촬영팀들이 와서 이제 열심히들 이렇게 많은 양의 그 방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고객들이 남긴 음식을 확인해라. 이건 성공 비결은 아니죠. 성공 비결은 쓰레기통 뒤진다고 성공 비결이 되는 건 아니고 고객들의 반응을 보지만은 제가 쓰레기통을 뒤져본 바에 의하면은 다 먹은 사람들이 한 60에서 70, 30에서 한 35%로 보죠. 둘 중에 하나는 버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를 버렸느냐? 위에 것만 싹 골라먹고 밑에 밥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밥을 왜 버렸나 보니까 흰밥들이 많은데 맨 처음에 위에 이렇게 컵밥의 한 개가 사람들이 맨 처음에 딱 보면은 섞어 먹는 거를 모르고 또 실제로 섞어 봤어요. 근데 컵밥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게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아구를 딱 잡고 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불안스러워요. 불안스럽고 그래서 나는 이제 섞어 먹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섞었는데 처음 대하거나 잘 유스트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아래 밥까지 퍼올려 가지고 섞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보다는 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위에 것만 밥이 나올 때까지만 골라 먹고 배부르면 버리고 또 아는 사람은 계속 섞어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죠. 이거 밥이네요. 밥에 대해서는 이제 스시쌀, 그러니까 우리 스시쌀은 스티키 라이스죠. 우리가 먹는 끈적끈적한 쌀은 일본하고 우리만 먹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다 이제 동남아권 중국 포함해서 이렇게 알랑미죠. 이렇게 푸석푸석한 거. 했는데 제가 실제 먹어보니까 찰기가 별로 없었어요. 실제 먹어보니까 그래서 한 5대5가 아니라 한 3대7, 2대8 정도로 알랑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찰밥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마한 밥그릇에서 만약에 끈끈하다면은 섞이지가 않았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한국식 밥이라기보다는 알랑미식 밥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저쪽에 뭐 환하게 그 보이는 냉장고 옆에 보이는 거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예요. 그리고 그쪽에 나가면 이제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은 마지막 비디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냉장고 앞에 있는 파란색 통이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건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저 하얀 깡통이 뭐냐면 그 일본의 그 간장 메이커인 기꼬만 간장이에요. 기꼬만 간장통이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지금 들고 나가는 거는 순창 고추장이에요. 그래서 고추장 박스로 들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옆에 있는 그 긴 흰 박스하고 밑에 정사각형 박스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월남 애들이 만든 월남식 고추장이에요. 쟤는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뽀빠이 고추장이라고 하는데 뽀빠이 고추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나 기억이 안 나. 쓰리라 참가하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씨가 좀 들어있는 그런 두 가지 다른
비슷하면서 두 가지 다른 소스예요. 그것들을 상당량 쓰고 있다는 것을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친구가 고추장을 가지고 소스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소스를 다 먹어보지는 못해서 확신은 못하겠어요. 5번하고 7번하고 10번을 봤는데 한국식 고추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 헌츠라고 있죠. 제가 토마토 소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이 불고기 소스를 만드는 장면인지 아니면은 그 돼지고기에 엮는 시뻘겋게 만드는 그 돼지고기에 엮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에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고추장과 헌츠, 토마토 소스를 가지고 색깔을 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테이블 밑에 보이는 것도 기꼬마 간장통이에요. 그러니까 간장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불고기 소스라고 하는 걔네들이 이제 3번째 소스에 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 소스가 지금 불고기 소스를 만드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뮤니티한 거 보니까 간장을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데 간장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를 섞어서 연다고 했고 실제로 음식을 먹었을 때는 간장 맛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조금 뿌렸는지 어쨌는지 짠맛이 있어서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밥에 이렇게 위에 아까도 말했어요. 위에 고명을 다 걷어먹고 나면은 밥에는 그 소스가 묻을락 말락 할 정도고 그냥 밥알만 남아 푸석푸석한 그 알랑미 같은 밥맛이 있어서 저도 만약에 썩지 않았다면 다 먹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화이트 소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1년 전 얘기고 지금 화이트 소스가 없는 걸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화이트 소스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거의 좀 잘못된 거요. 그 다음에 소스가 새콤달콤한 맛이다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새콤달콤한 맛을 파는 건 없었습니다. 다 이제 매운 소스하고 그 오렌지색의 기본 소스였는데 제가 그건 손으로도 비벼보고 입맛을 보고 했으니까 다음번 동영상에 실전 이제 방문했을 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콤달콤한 소스는 없었던 것 같고 걔네들은 아주 단순해요. 지금은 스파이시, 즉 매운 소스를 1번에서 10번 한다는 게 거의 테마입니다. 자, 고추장과 간장을 기본으로 해서 고기를 숙성시킨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푸드트럭보다 준비와 손맛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기를 3가지를 먹어봤는데 특별히 유념한 것은 돼지고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삼겹살 스타일의 비계는 없었어요. 닭고기도 물론 그렇고 닭고기는 뭐 우리가 가슴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고기도 기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기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 불고기감 그러면 얇게 이렇게 기계에다가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청크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도마로 이렇게 고기 덩어리가 있으면은 잘라가지고 깍두기 작은 깍두기 스타일이나 파인애플 사각형 스타일 주사위 뭐 그런 스타일할까요? 뭐 사각형 하여튼 그런 스타일로 먹었을 때 씹는 맛이 어느 정도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뭐 그런 정도의 있지 이렇게 얇게 써진 거예요. 그렇게 되고 숙성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얘네들이 푸드트럭 타고 나오기 전에 상당히 손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고기 다듬는데 그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90% 한국 전통 맛을 그대로 살려간다.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전반적으로 1번, 2번 나중에 맛에 대해서 알지만 저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기름 맛에서는 좀 예민해요. 기름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가고 느끼한 거나 이런 게 있어서 소고기도 기름 다 빼고 그리고 삼겹살도 마지못해서 뭐 아주 캐주얼하게 먹고 닭고기도 닭가슴살하고 닭껍질도 잘 안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입에 이렇게 기름기가 쫙쫙 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합니다. 그런데 고기의 기름이 아니고 상당히 기름을 많이 써요. 우리 미국에서 내가 얘기했지만은 카놀라유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알아냈습니다만은 거의 이것은 기름으로 비벼 먹는다 싶을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기름 맛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 90% 한국 전통 맛을 그대로 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기 저 끝에 보이는 게 소고기, 가운데가 저기 돼지고기, 오른쪽이 지금 큰 게 돼지고기를 큰 가마솥 같은 데다가 이렇게 국물이 흥건하죠. 그래서 저거를 탕이라고 볼 것같지 저거를 불에 굽는 불고기라고 비비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꺼집어내서 다른 데 갖고 올 때 고기 자체에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벼 먹을 때 뻑뻑하다는 맛은 좀 없어요. 기름하고 이렇게 섞여 갖고 있어서. 네, 여기서 이제 왕만두들이 있는데 만두 값도 미국에서 비싸요. 한국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게 한국에서 물 건너온 거고 한국의 그 만두 그 가게에서 사는 그 자체가 좀 비싸지요. 비쌉니다. 쌀한 가마보다 훨씬 비싸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마구잡이로 줄 수는 없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뭐 고기 창고 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기를 이제 며칠 동안 숙성을 해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보게 되면은 그 돼지고기도 무슨 뭐 포도주로 숙성을 한다 해가지고 뭐 부드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도 뭐 그런 돼지고기 삼겹살도 뭐 숙성을 시킨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포도주에 한다 이거 한 번쯤 되나 하여튼 고기는 양념에다가 이렇게 오래 두면은 좀 부드러워질까요? 아마 그런 비법들은 좀 음식 하시는 분들이 알 것 같아요. 고기를 여들여들하게 할지 간이 들어가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 숙성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기 창고인데 고기를 일정 기간 숙성한다 그 얘기구만.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는 저게 10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10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아마 10번 소스는 거의 먹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소스를 저렇게 보관을 이제 해가지고 출동할 때 이제 가지고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트럭 한 대당 400인분을 탑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밥솥이 5개가 있죠. 밥솥이 5개인데 저게 35인분이니까 넉넉 잡아도 한 120에서 150인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야채 박스들이 있죠. 그리고 저쪽 뒤에 보게 되면은 소스 박스들이 있고 그 옆에 또 아이스 체스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스 체스트에는 고기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스 박스가 지금 3단 반 정도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캐비지하고 그 다음에 밥솥 5개 저게 들어가는 개인 메뉴고 거기다 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부자재가 있잖아요. 또 드링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게 400인분은 아니죠. 저게 400인분은 아니고 아마 150인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그다가 많아야 200인분 이거 실제적으로 트럭 한 대가 제가 나가서 보는 거는 한 150인분 정도가 적정 판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같은 장소에 가지 않는다 했는데 실사 가운데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장소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갈 곳이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굳이 2번씩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이 음식도 먹어보니까 연달아서 이틀 먹을 저 같으면 먹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6년 된 차량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푸드트럭들을 새 차로 할 만큼 푸드트럭이 영세 업종이 있기 때문에 트럭 한 대를 비싼 트럭을 푸드트럭을 하자고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푸드트럭들은 UPS라고 하는 그 화물용 배달체, 우리나라 택배 차량들이 이제 UPS나 이런 데서 그 다음에 USPS 미국 우체국 같은 데에서 일정 기간 연한이 되면은 정비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공매를 해서 처분해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 이제 자동차 매니아들이 그걸 싼 값에 뭐 5,500만 원, 뭐 얼마에 사들여 가지고 안에를 전부 푸드트럭용으로 내부를 개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푸드트럭 그렇게 해야 또 영세한 푸드트럭을 하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사올 수 있죠. 이 푸드트럭은 이렇게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가게에서 오늘 한번 가면은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화물 배송 차량처럼 동네방네를 쏘다니는 그런 차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택배 차량들을 개조를 해서 하는 것은 하는 차량들 대개 쓰기 때문에 그 차의 그 차량이 되게 몇십 년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싸게 사다가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이디어 칠판 뭐 이거 뭐 큰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저런 정도는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제가 위에다가 그 facebook.com 컵밥이라고 제가 그 페이스북을 했고 이 미국 사람들이 저기 SNS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차량이 어디에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저도 탐사를 갔을 때 저기에 오늘 어디에 차량들이 배치가 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시면 오늘 저 차량들이 어디에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푸드트럭 라운드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보시면 저 차량들이 서 있죠. 이 친구들이 보니까 이 솔트레이크 시티에는 푸드트럭이 한 800여 대 있고 그리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푸드트럭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있어요. 장려를 하고 있어서 저런 푸드트럭 라운드업 하는 곳이 3곳인가 더 있어요. 여기 말고. 근데 이 애들이 저기를 가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이제 다른 데도 좀 조사할 겸 특별히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현장에서 인기가 있는지 또 저 어떤 음식들이 나오는지 또 어떤 가격에 팔리고 있는지 또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고 많이 나오는지 등등을 이제 현장 탐사를 해온 동영상이 마지막 동영상 제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뭐 컵밥을 외치면 무료 한국산 음료를 준다. 저게 얼마짜리인데 무료로 주겠어요. 저건 이제 다 그날 이벤트를 위한 행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양을 조절하는 것이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몇 인분이 나갈 줄 모르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밥 같은 경우가 보온밥솥으로 그 다음 계속 놔두는지 안 놔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걔들 재료 중에 특별히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야채, 그 뭐 기통도 아니죠. 밥솥 35인분마다 밥솥을 그 다음 날까지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쌀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나가는 거에 따라서 밥솥을 꽂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음식 버리는 양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쌀 불려놓고 있다가 뭐 밥솥 여서 뭐 발전기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밥이 모자라면은 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껏 버려봐야 뭐 한 1, 20인분 버리지 않겠어요? 막판에.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경우도 다 화덕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 체스트에다 여서 바로 끓여서 이렇게 나가면 되지 과연 음식을 많이 버릴까? 물론 버린 건 있긴 있겠죠. 근데 고기나 그런 거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걔네들이 포틀랜드에서 와서 하나 샀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버려버린 차량 내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달 차량, 택배 배달 차량들 안쪽인데 이렇게 유리창도 내고 그다음 화덕도 만들고 이제 차량을 개조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재주꾼들이 많아서 또 그거를 뭐 장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죠. 이 친구들이 이제 그 4호 차량을 사러 아마 여기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포틀랜드에서 원래 푸드카트, 푸드트럭들이 여기서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차량을 구하러 아마 여기 온 김에 포틀랜드는 푸드카트라고 그래서 저렇게 차는 차예요. 차는 차인데 차를 아예 주차장에다 짱박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의 뒷면이 길거리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팔고 차의 앞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저 뒤통수를 이렇게 대놓고 뚜껑을 열고 앞쪽에는 이제 물론 이제 조그만 차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지난번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에 한 380불 정도를 주차장에 내면은 저 자리를 주고 저기다 영구장 돈을 내는 렌트를 해가지고 저 자리를 반영구적으로 렌트를 해서 저 자리에 이렇게 푸드카트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는 모양은 푸드 트럭이지만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고정형 길거리 푸드 스테이션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푸드 트럭은 여기저기 싸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푸드 트럭이에요. 이거 돌아다닐 수 있죠. 이게 보시면.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포틀랜드에는 푸드 카트를 하는 사람이 3명, 그리고 푸드 트럭을 하는 사람이 1명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김종시라고 하는 이제 한국 2세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리고 LA 갈비를 전문으로 해요. LA 갈비를 전문해요. LA 갈비 3토막을 주고 밥하고 10불인가 11불인가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800개 푸드카트 중에서 인기 3위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아마 저기 거기서 올라온 친구들하고 컵밥 친구들하고 좀 안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껍데기에 페인트만 벗겨놓은 일반 미국의 화물 택배용 차량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이미 딱 공간이 있고 이런 차들이 보다시피 자세히 보세요. 하나는 헤드라이트가 노란 시그널 라이트 왼쪽 거는 밑에 있고 저쪽 거는 헤드라이트가 시그널 라이트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차량이 모양은 비슷한데 제조사도 다르고 자세히 보면 달라요. 다른데 일반적으로 모양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쿨버스를 사가지고, 왜냐하면 스쿨버스도 학생들을 싣고 다니니까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정부에서 폐기를 시켜요. 그거 사다가 또 수리를 해가지고 스쿨버스에다가 또 식당을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이 안에를 이제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 딜을 이제 저거 사겠다고 딜을 하는데 27,000달러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이게 작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에 하자 하고 이 사람하고 한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사르제 이엔스키 무슨 저쪽 추운 데서 오신 분 같아요. 이 양반을 제가 또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죠.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차량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니까 솔트레이크 시티를 유타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임시 차량 모로퍼를 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서 이 두 친구가 지금 와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 잘못했는데 아까 LA 갈비 아저씨이 3등이 아니고 5등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요 장면은 어디냐면 걔네들의 그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이에요. 아마 이 친구들이 지금 한국식 이 양념치킨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한국식 그 양념치킨의 소스가 그 뭐죠? 과당이 아니고 물엿에다가 뭐 고추장 좀 풀고 거기다가 좀 뭐 이렇게 오일도 좀 넣고 뭐 여러 가지 연 다음에 튀기 섞어가지고 뭐 만든 게 불고기 쪽이 뭐 양념치킨 소스가 아닌가 싶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닭 튀겨가지고 버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중국에서 이제 이제 인기가 있었던 치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얘네들은 그 스파이시한 것을 가져가니까 치킨을 아시다시피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는 많이 있어요. 소고기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제 치킨은 유니버셜 푸드예요. 뭐 저기 중동부터 시작해서 닭고기 안 먹는 민족이나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또 제일 싸고. 그래서 닭고기 여기 뭐 양념치킨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제 뭐 잘 혹시 들어보냐면 그 닭날개를 이렇게 닭날개 이렇게 해가지고 핫윙이라고 하는 그 식품이 오래전에 나왔어요. 핫윙이 뭐냐면은 거기다가 한국식 양념치킨은 아닌데 그거 매워요. 근데 그 닭날개를 튀겨가지고 핫윙을 팔아가지고 해서 핫윙이라고 나온 게 맞습니다. 그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 불스윙 뭐 해가지고 황소의 뭐 닭날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닭날개의 매운맛을 한 체인점들이 3개 뭐 한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매운 음식을 하는 데가 칠리스라고 하는 멕시칸 계열의 식당 체인점이죠. 하고 그 다음에 이 핫윙 하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그래. 그래서 이 매운 것을 즐기는 그 매운 디시들이 메뉴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놈들이 지금 현재, 이거 저기 1호점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3호점이에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 3호점을 지금 8월 달에 개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거의 마무리 짓고 오는데, 이거는 이제 푸드트럭이 아니고 레스토랑이에요. 컵밥 레스토랑인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제 생각으로는 아까 그 말한 비빔밥하고, 그리고 양념치킨이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컵밥 가지고 레스토랑 하기에는 조금 좀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죄송해요. 4호점이 아니고 3호점 8월 개장이에요. 요게 지금 2호점, 2호점이 아니라 1호점이라고 할게요. 1호점. 이게 1호점인데 제가 여기를 갔다 와 봤죠. 여기를 갔다 와 봤고 이것도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점심때 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고 사람은 있어요. 사람은 있고 요 방문기 현장 탐사기는 나중에 또 비디오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얘네들의 전체 직원이 15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임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30명 더 있는 것 같아요. 임시로. 그리고 이제 현재 풀타임으로 일하는 애들이 한 15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탐사기는 지금 다 얘기는 재미없으니까 하고 얘네들이 보다시피 푸드트럭 말고 케이터링 서비스 해가지고 차량 2대를 더 가지고 있어요. 저건 이제 미니밴 스타일이죠. 미니밴 스타일로 2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용도가 뭐였을까? 케이터링을 하는 거가 아니고 실제로는 아까 메인 키친에서 즉 식당에 조리실에서 아까 이제 1호, 2호, 3호점의 레스토랑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데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대를 샀는데 한 대는 별로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또 탐사 비디오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마지막 슬라이드 같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비빔밥을 며칠 전에 런칭을 했어요. 런칭을 하고 제가 가서 실제도 봤는데 팔리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빔밥 레스토랑이 아니고 컵밥이었기 때문에 저것도 컵 형태로 되어 있는 종이 케이스예요. 종이 케이스인데 쉐이크 밥에서 흔들어 먹는 밥이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저거를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디스플레이를 해놨어요. 매장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번 홍보를 하려고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KBS 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합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진 것 같은데 미안해요. 다음 비디오는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비디오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